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의 그 역량, 그 초기값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편에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자면 사고의 역량을 준비해야 된다. 누구나 어느 영역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사고의 역량이고, 그 사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그 읽기와 쓰기를 통해 사고의 역량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역량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장점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단점에 보완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는데요. 집중해야 될 장점이 있고요. 보완해야 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해야 될 장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5가지의 재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5가지의 재능 모두를 최고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선 영향력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 2가지 정도 정말로 임계점을 넘어서 그 누구와 비교했을 때도 정점에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재능, 그것은 인생의 1~2가지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재능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쏟다 보면 모든 것이 그냥 평준화돼서 임계점을 넘어선 나만의 어떤 특화된 그러한 장점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인생을 살기가 쉽거든요. 지금 저를 보면 저는 목회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목사로서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역에서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정해진 영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가 그 영역에 집중해서 임계점을 넘어선 결과치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것을 통해서 다른 가정, 다른 단체 집단을 돕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마다 모두 똑같은 일만, 모두 똑같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몸의 차원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생을 살면서 고민했었고요. 그 중에서 기독교 교육, 그 중에서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영역에 20년 넘는 시간 동안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년 동안은 책 쓰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던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지금은 그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난 20년 동안 그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이것이나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 한국 교회, 아니 인간 자체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세워진 분명히 임기점을 넘어선 이 역량은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만의 특화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특화된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여러분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 그것은 재능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이가 어릴 때는요.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읽기와 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인이 되고 특별히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전에 과정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반면 보완해야 될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세계 제일의 재능을 가지더라도 그 재능을 빛을 보지 못한 상태로 때로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완해야 될 단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품성과 인격입니다. 내 재능의 영역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재능이 빛을 발했을 때야 그것이 의미 있는데 만약에 그의 품성과 인격이 관계를 허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큰 단점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어떤 장점이 그 재능이 장점으로 작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재능의 영역에서는 장점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품성과 인격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모난 단점이 보완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재능이라는 장점에 집중하여 그 장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 영향력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단점의 보완으로서의 품성과 인격을 갈고 닦는 것 쉽지 않죠. 사람이 잘 안 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알고 노력한다면 그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더욱더 의미 있는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 봅니다. 여러분의 역량, 사고의 역량을 준비해 가면서 특화된 여러분들만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요. 거기 집중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품성과 인격으로서의 보완해야 될 단점을 찾고 그것을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주는 최고의 효과는 뭡니까? 나의 극단을, 최고의 장점도 한번 그 안에서 발견할 기회가 주어지고요. 때로는 관계 속의 나의 모난 부분이 정말 극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혼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못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인지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품성과 인격의 그 단점은 공동체 안에서 보완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가 가장 좋죠.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품성과 인격의 단점이 보완될 수 있는 그 시기, 바로 그것이 자녀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너무 재능에만 우리 아이의 어떠한 그 영역만을 키워주기 위해서 혹시 자녀들의 품성과 인격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완해야 될 시기를 놓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의 재능을 세워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장점과 보완해야 될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그 썸네일 사진으로 주짓수 사진을 넣냐면요. 저 사진은 2016년도 제가 캐나다 안식년을 갔을 때 주짓수 시합을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미국 시애틀에 가서 시합하고 온 영상입니다. 3번의 시합을 했는데요. 8강에서 이기고 4강에서 이겼고요. 지금 사진은 4강에서의 준결승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결승에 가서 미국에서 레슬링을 대학 시절에 전공했던 사람과 함께 결승전을 했는데요. 한 4분인가 5분째 제가 탭으로 시합을 포기하면서 은메달을 딴, 그래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밑에 깔려 있고 위에서 멕시코 어떤 선수가 저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밑에서 공격하고 있고 저의 공격을 지금 위에 있는 멕시코 선수가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잘 막아내지 못했고 잠시 뒤에는 제가 스윕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작으로 상대방을 뒤집어서 상위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탭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기술이 락다운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인데요. 뭐 주짓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내가 집중해야 될 그 기술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40대 중반에 주짓수를 시작했고 젊은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기술을 다 습득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목표가 최고의 그래플러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저의 온몸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기술을 막 시도하다가 보면은 매일 뭐 시합에서도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미와 동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과의 그 경기에서 경쟁력도 살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기회를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으로서의 기술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3년 정도는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다가 4년 차 될 때 락다운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그 엑스가드라고 하는 그 밑에서 기술을 거는 그것을 하다가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시전을 해봤는데 그것이 저랑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보다 상급자들과 하더라도 때로는 1분, 2분, 3분, 4분 버텨낼 수 있는, 처음에는 상대방을 제압하기보다는요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버티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그냥 저의 방법이었습니다. 나이 들고 지지 않으면서 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 저와 시합하는 사람들은요 저희 락다운만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도 저에게 락다운을 걸렸을 때는 저에게 점수를 항상 빼앗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저와의 시합은 집니다. 그리고 제가 상급자들, 때로는 제가 보라띠 무구랄인데 보라띠 저의 상급자들, 때로는 갈띠, 어떨 때는 검은띠하고 시합을 했을 때도요 제가 락다운으로 검은띠를 4분 이상 잡아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잡아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합을 지루하게 끌고 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라고 하는
이 초기값에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을 때는요, 저는 생존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생존이잖아요. 그러면 생존을 하면서 그 다음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내 장점을 살려서 생존해내고, 생존하는 그 시간에 다음에 어떠한 동작으로 상대방을 제압할까를 고민하는데, 상급자고 할 때는요, 제압은 둘째치고 얼마만큼 내가 생존해내느냐인데, 이 락다운이라는 기술을 시전했을 때는요, 때로는 그 갈띠들에게 어떤 유리한 동작으로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에게 이 동작을 거의 수십 번, 수백 번 당하기 때문에 그냥 시작할 때부터 락다운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락다운을 걸렸을 때는 이 락다운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백 번의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저와 이제 스파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만큼은 굉장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운동에 있어서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그 기술이 있다고 봐요. 제가 뭐 주짓수 뭐 관장도 아니고 최고의 실력자도 아니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그래도 하나의 그 코칭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술을 다 내가 월등하게 잘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면 다 보완해야 되겠죠. 기술의 단점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그 집중하다 보면은 그 기술이 상대방에게 간파되고 뚫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기술들도 조금씩 보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짓수 할 때 어찌 보면 락다운만 특화된, 어찌 보면은 거의 이제 기술의 외골수라고 할까요? 저거 외에는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거 하나를 나름 월등히 잘하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나이의 한계, 그리고 재능의 한계를, 그래서 락다운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점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준 것 같아요. 제가 보라띠가 되고 나니까 그 이상으로 가려면 저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다른 단점으로서의 기술들을 조금씩 보완해야지만 그 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가 또 주짓수를 지속해 나갈 때는 저에게 보완해야 될 기술이 무엇인지를 또 알면서 다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저는 60이 되고 70이 돼도 주짓수는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제가 책 쓰기에 집중하느라고 정말로 주짓수에 거의 시간 투자를 못했어요. 그러나 일정상 그런 것이고, 제 마음속에 저녁 운동은 주짓수, 아침 운동은 사이클.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운동씩만 하겠지만 일자를 조절해 가면서 주짓수와 사이클은 저의 인생에서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운동으로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초기값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 삶의 초기값은 우리 인간의 역량인데, 그 역량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아니 준비된 만큼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세워줄까요? 역량을 세우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좋은 대학에 가도 사고의 역량을 준비하지 못하고요, 재능의 역량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의 역량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만의 장점, 은사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부모된 관점으로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그들의 모난, 인격적, 품성적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역량의 초기값에 모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기값, 그 역량의 초기값이 점검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개발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더욱더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존재 되기를 이 시간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